아, 아, 이번에는 모델하우스 관련된 아르바이트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모델하우스가 오픈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인원들이 투입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아르바이트생만 일단 10명 이상이 뽑히고요. 처음에 오픈 직전에는 한 20명까지 동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에 들어가면 이제 유니폼을 입은 도우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좌석에 앉아서 상담을 하게 해주는 상담사들이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은 단순 알바고요. 도우미, 상담사, 그리고 본부에 들어가 있는 본부장과 그 밑에 있는 오른팔인 과장, 그 밑에도 뭐 직원들이 있긴 한데 일단 이 정도로 정리를 해서 모델하우스 아르바이트 급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알바라는 거는 모델하우스에 가게 되면 되게 젊은 대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는 일들은 주차 유도를, 주차장에서 주차 유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입구에 서가지고 신발 정리하고 뭐, 슬리퍼를 그냥 던져놓고 가면 이제 집어서 정리를 해주고, 뭐 신발 주머니를 나눠주거나, 한 입구에서 있는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카페테리아를 운영을 하면서 음료수를 제공하게 되는데 카페테리아에도 한 두 명 정도는 배치를 해요. 이제 단순 아르바이트생으로 하는데 카페 같은 경우는 이제 여직원을 사용하는 경우 여자분을 사용하고요, 대부분. 그리고 잡다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이제 뭐 리플렛이나 홍보물 그리고 사은품 같은 것도 옮겨야 하고요. 정확한 포지션을 주기보다는 약간 잡부 개념이죠. 이것저것 하면서 하는데 급여는 8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최저 시급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모델하우스는 오픈을 10시에 하거든요. 10시에서 6시에 이제 보통 마감을 하죠. 5시부터 마감을 하고 6시 되면 땡 퇴근을 하는데 총 근무 시간 8시간입니다. 그럼 1시간에 만 원씩만 잡으면 8만 원이죠. 예전에는 그 시급이 오르기 전에서는 6만 원을 줬습니다. 6만 원을 줬는데 이 아르바이트생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이쪽에 들어오게 되냐면 그 모델하우스에 직접적으로 채용 공고를 내지는 않고요. 인원을 이렇게 대주는 뭐라고 합니까? 하여튼 업체가 있습니다. 용역 사무실은 아니고요. 이런 쪽에 모델하우스 관련된 쪽에만 인원을 공급해주는 사무실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뭐 이력서를 내고 이렇게 추려져 가지고 그 모델하우스 쪽으로 보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8만 원, 그리고 식사하고 간식이 제공이 됩니다. 모델하우스에는 그 근무하는 직원들이 처음에는 뭐 40명 정도도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본부 직원들도 있고 건설사 관계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식사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한 50인분 이상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모델하우스에서 점심시간을 갖기에는 업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밥을 대주는 걸 뭐라고 하죠? 케이터링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식사를 제공합니다. 음식을 이렇게 쌓아놓고 식판을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스스로 이제 퍼가지고 이제 먹게 되는 자율 배식 방식이죠. 뭐 뷔페까지는 아닌데 일단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서로 로테이션을 해가면서 식사를 하고 뭐 휴식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하루 일단은 식사비가 안 든다는 게 아르바이트생들한테는 되게 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모델하우스에는 중간중간은 간식을 제공을 해줘요. 보통 식사하고 나서 뭐 한 3시 정도 됐을 때 뭐 빵이 될 수도 있고 떡볶이가 될 수도 있고 햄버거가 될 수도 있고요. 간식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모델하우스 쪽에 이제 들어오는 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크림을 제공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은 뭐 편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단순 아르바이트가 8만 원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풀리는 사람이 있고 꼬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무보조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본부에 들어가 가지고 본부 직원들 옆에서 잡무들을 하게 되는 건데 보통 하는 일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본부 직원들이 주요 업무들은 다 하게 되는데 이제 귀찮은 일들을 이제 아르바이트생에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방문객들이 작성하고 갔던 설문지나 어, 기존 데이터들을 엑셀화해서 데이터 작업하는 그런 것들은 뭐 쉬운 업무, 되게 쉬운 업무인데 고급 엑셀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을 만약에 구한다면 PC를 잘 다룰 수 있다는 걸 어필을 하게 되면 정말 같은 돈을 받고 누구는 땡볕에서 주차하고 먼지 써가면서 얼굴 타가면서 해서 8만 원을 받는데 PC를 조금만 다룰 줄 알게 되면은 본부 쪽에 붙어가지고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본부 직원들하고 되게 분위기가 되게 좋거든요. 재밌게 일하면서 돈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아르바이트생들은 그 위에 이제 본부 직원 중에서 보통 뭐 팀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과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인원을 배치하고 시간표를 짜는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뭐 휴일이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 시간표를 이렇게 짜서 해주거든요. 그래서 뭐 일을 열심히 하면 당연히 그 사람들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많이 불러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만약에 잘 보이면 꽉 채워가지고 매일 일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일을 잘 못하고 조금 농땡이 부린다고 하면 좀 근무를 좀 빼가지고 많이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단순 알바 말고 도우미하고 상담사 이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모델하우스가 기본적으로 오픈하기 한 달 전부터 인원들을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홍보를 하는 거죠. 길거리에서 뭐 현수막을 하기도 하고요. 길에서 부채나 물티슈를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업무들을 처음에 단순 알바를 하겠지만 도우미 상담사 분들이 그 하루 일당이 세기 때문에 이분들을 계속 놀릴 수는 없어요. 오픈하기 전까지는 외부로 돌려가지고 부동산에서 홍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주요 마트나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서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홍보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은 조금 고될 수는 있지만 모델하우스가 오픈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땡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급여가 최소 14만 원, 보통 15만 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만 원에서 많이 주는 데는 20만 원 이상까지 주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계약 건수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상담을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다른데 뭐 미계약이 돼가지고 뭐 계약률을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현장도 있고요. 그냥 인기가 너무 많아서 정말 응대만 하면 되는 그런 현장도 있고요. 이런 현장에서 도우미 분들은 좀 20대 젊은 여성들을 많이 이제 쓰게 되는데 보통 유니폼을 입고 이렇게 보여주는 식이다 보니까 그쪽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조금 예쁘시고 일단 날씬하고 이러신 분들이 좀 많아요. 20대 초반 뭐 제가 본 사람들 중에서 이제 22살도 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30대가 되고 나면 도우미 하기를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도우미 중에서도 도우미 팀장이 있는데 급여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도우미들을 관리하는 분이 있죠. 그분은 이제 좀 30대가 넘어가고 나서는 상담사로 넘어가야 돼요. 모델하우스 업계에서는 30대면은 조금 나이가 많은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담사로 넘어가게 되는데 대부분 도우미 출신들이 상담사로 넘어가게 돼요. 벌어들인 돈은 똑같지만 이분들이 훨씬 더 오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도우미는 처음에 이제 모델하우스 오픈하게 되면 2달 정도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많이 채용을 하게 되지만 청약이 끝나고 발표 나고 이제 계약이 성사될 때쯤에는 계약 첫날, 둘째 날은 되게 바쁘지만 그 이후부터는 뭐 명의 변경이나 뭐 기본적으로 미분양됐던 뭐
것들 계약하고 뭐 그런 잡무들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 인원만 남기거든요. 그때 살아남는 게 상담사입니다. 상담사들은 하루에 뭐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서 계약에 따른 보수가 따로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프리랜서죠. 항상 그때그때 계약을 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일을 못하게 되면 상담사 중에서도 왕언니가 있어요. 왕언니가 이제 상담사들을 관리하는데 그분하고 좀 친분이 있거나 예쁘게 보이면 계속 남겨줘요. 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상담사들 나중에 모델하우스가 그 미분양이 돼가지고 질질 끌리게 되면 정말 6개월 이상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는 최소 인원이죠. 보통 4명에서 5명 정도만 살아남는데 그분들 급여는 똑같이 받아가고요. 그때 되면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루에 내방하는 고객이 거의 10명 미만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는 일이 없어서 뭐 수다 떨고 과일 깎아 먹고 뭐 핸드폰 게임 하다가 가는 그런 경우들도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 그분들이 게으른 게 아니고 이 일 자체가 그런 거기 때문에 뭐 보통 상담사나 도우미들 바짝 벌어가시는 분들은 400 이상 벌어가더라고요. 500 이상도 나가는 걸 봤는데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여자로서 그 이제 만약에 뭐 보통 결혼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결혼하신 분들 신랑은 직장이 안정적인 직장이 있고 이렇게 서브적으로 도와주는 것 치고는 굉장히 고액 고보수를 받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아르바이트 개념은 아닌데 마찬가지 프리랜서입니다. 그 현장마다 계약을 해서 하는데 본부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400 이상을 받게 됩니다. 뭐 경력에 따라서 뭐 500 이상, 600 이상 가는 경우도 있는데 최소를 말씀드릴게요. 본부장은 모델하우스에서 제일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양 대행사의 사장이 물론 있겠지만 본부장이 제일 큰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400 이상이고 실적에 따라서 더 받아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본부장이 보통 자기의 오른팔인 과장을 데리고 다니는데 과장의 급여는 300 이상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더 많이 가져갑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일단 그 대학생들이 하기에 단순 알바 요거 저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뭐 하루에 8만 원씩 실제로 나가게 되면 뭐 노가다를 하거나 뭘 하거나 해서 되게 어렵게 돈을 버는 경우들이 많은데 모델하우스에는 일하는 환경들이 되게 좋고 되게 액티브한 환경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이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전에 뭐 땡볕에서 뭐 주차 그걸 잘못 배정을 받아서 고생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것도 로테이션을 해가지고 적정 배치를 하고 돌려주니까 괜찮다고 저는 재밌게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자분들 지금 만약에 한 20대다 하면 만약에 할 수 있으면 그 모델하우스 도우미를 한 번 정도 해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여기서 시작이 되게 되면 일이 물고 물고 하면서 그쪽에서 아는 언니가 생기고 뭐 자기들끼리 밴드를 운영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소통하는 공간들이 있어요. 이쪽에서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 쪽에 그 분양권이나 이런 거에 눈을 뜨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본인의 부동산 재테크에도 눈을 뜰 수가 있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나중에 다시 언제든지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급여 관련돼서만 얘기를 해봤는데 모델하우스 관련된 일에 대해서 뭐 떴다방도 있고 뭐 별의별 뭐 불법 소송 뭐 할 이야기는 되게 많아요. 다음에 천천히 하나씩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